천국과 지옥이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라는 책의 문장이 있어요. 이 예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보면서 와, 이거는 꼭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천국과 지옥 어느 선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이야기라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사납고 건장한 모습을 한 사무라이 한 사람이 깊은 명상에 빠져있는 선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무라이는 참을성 없고 무례한 태도로 선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천국과 지옥이 뭔지 말해봐. 선사는 눈을 뜨고 사무라이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깊은 명상에 빠졌으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있다가 눈을 뜨고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경멸하는 말투로 말했어요. 왜 내가 너처럼 초라하고 역겹고 힘 빠진 멍청이의 질문에 대답해야 되지? 내가 진짜 꼴보기 싫으니까 눈앞에서 좀 사라져. 나는 이런 얼빠진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어. 이 선사가 너무 지금 이거 거의 사망각 뜨지 않았어요. 사무라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모욕을 견딜 수가 없어. 미친 거 아니야.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서 칼을 싹 뺐어요. 사무라이니까 아주 날카롭고 당장이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칼을 딱 하고 칼을 찍혀드는 그 순간 선사가 사무라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사무라이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순식간에 분노의 소나기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억울해. 너가 너무 미워. 나를 모욕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뭔데? 나는 너를 죽이고 싶어. 너무 화가 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생각들이 가득했고 이것이 바로 이 사무라이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빠뜨렸죠. 그는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싫어서 내 눈앞에 있는 이 선사를 죽여야겠다 라는 결론에까지 이르러서 칼을 빼들어서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인 거죠. 나를 파괴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을 부여잡은 결과 사람은 지옥에서 살아요. 이걸 깨닫게 되자 사무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맞아, 지옥이네. 내 질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답해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는 칼을 공손하게 내려놓고 옆으로 치운 다음에 두 손을 합장했어요. 합장한 다음에 절을 했어요. 자기가 지옥이 뭔지 깨닫게 됐잖아요. 너무 기쁜 그 깨달음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사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한 사람의 생각이 지옥이었다가 천국이었다가 하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생각, 우리를 몰입하게 만드는 그 우주의 생각들을 계속하게 될까요? 생각하기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데 쏟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줄여나갈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창조적인가 파괴적인가 천국에 가까운가 지옥에 가까운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멈추는 자꾸 그 습관을 들여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도록 두고 그 생각, 나를
몰입하게 만드는 그 생각이 아닌 그 생각에 따라오는 다른 생각들은 줄여야겠다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하나의 예를 또 들어볼까 해요. 생각은 창조하고 사고는 파괴합니다의 하나의 예인데요. 영적 스승 중에 한 분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 개념을 설명해 줬습니다. 내가 탁하고 더러운 물 한 잔을 당신한테 주면서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맑은 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맑은 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정수기에 넣어야 되지 않아요? 끓여야 되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물그릇을 그냥 흔들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오물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저절로 물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굳이 막 여과하거나 끓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놓아둔다면 이 오물들은 저절로 가라앉게 되죠. 물의 근원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깨끗하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물은 깨끗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원래 깨끗하고 맑습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탁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불투명하고 혼란스럽고 괴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생각, 사고라는 행위가 먼지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지표로 삼아서 감정이 불안하고 힘들고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시고 내려놓으면 되죠. 생각과 싸울 필요는 없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난 자야 돼 이럴수록 더 잠이 안 오는 거랑 똑같아요. 모래늪과 같이 계속해서 빠져든다는 거죠. 이 상황과 싸우지 마시고 몸이 저절로 이렇게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애쓰지 말고 몸이 부력을 받아서 늪의 표면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를 기다려보세요. 마치 그 물이 저절로 가라앉기를 기다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는 시간을 최소화로 줄이게 된다면 기쁨, 평화, 사랑, 감사와 같은 그런 우리를 정말 살아있게 만드는 충만한 감정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맞아요. 딱 한순간만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내 내면에 있는 무한한 맑음, 사랑, 기쁨, 평화, 충만함의 우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거예요. 맞아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해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떠오른다. 광활한 우주에서 밤의 존재가 차지하는 역할에 감사하게 된다. 밤은 때때로 우리 삶의, 우리 경험의 일부가 되죠. 그리고 해의 찬란함 못지않게 그 밤의 아름다움도 소중합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단지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에요. 오늘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지난날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힘들었고 제발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또 그게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었네 라고. 예전에 저는 삶의 어떤 것만 좋아했었어요. 내가 예쁠 때, 잘 나갈 때, 돈 벌 때, 인기 많을 때, 젊을 때 이런 것만 막 좋아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와 반대되는 이 여러 가지 것들도
마치 낮만 좋은 게 아니고 밤도 좋은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좋고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책에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을 찾는 대신 삶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내가 맞잖아. 넌 틀리잖아. 이런 걸로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싸우는데 그것 대신 제가 좋아하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맞잖아 라는 질문, 너는 틀리잖아, 내가 찾아내겠어, 내가 맞는지 증명하겠어 라는 질문의 답을 평생 하면서 사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우리를 그러면 삶의 진리를 추구하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저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20대 때 정말 죽고 싶은 날들이 되게 길었을 때 이 질문을 하고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힘들어졌던 시간을 살펴보면 이 질문을 잊어버렸을 때였더라고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내가 만일 no limit이에요. 무한정 어마어마한 돈이 막 몇 억씩 계속 꽂히는 그런 돈이 있고 전 세계를 다 여행했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을 창조하고 싶나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이 바뀌는 지금 답변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그 순간 그토록 원했던 긍정적 감정을 곧바로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 담고 무념의 상태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게 돼요. 이게 바로 쉽고 자연스럽고 몰입이 되고 저절로 창조가 되는 우주의 생각이죠. 우주에 대한 좋은 문장 이게 있더라고요. 우주는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당신의 편이에요. 나 네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주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편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우리 삶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난 잠이 안 와요. 속상해요. 걱정이 많이 돼요. 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내가 지금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나는 계속 나를 몰아붙이고 나를 벌주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들들 볶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서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실패란 없으며 단지 성장을 위한 교훈과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라고 기억됐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여러분을 조금씩 더 성장시키는 계단 역할을 한 거죠. 만약 내가 나를 파괴하는 생각을 놓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직관의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저런 성과들이 보이죠. 저 사람 갑자기 이렇게 잘 됐어.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신기하게 만났어. 우리 되게 꼭 필요한 뭐뭐였는데 이렇게 됐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의 돈이 들어오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편안하고 아무런 계산 없는 인간관계들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쁘고 충만해져요. 오늘 말씀드린 이 메시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그렇게 직관의 세계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당신은 절대 예전의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한 번 확대된 의식은 다시는 오그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를 멈추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노자의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화살을 통제할 수는 없다. 화살을 우리가 맞잖아요. 근데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 생각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 화살은 선택의 대상입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라는 책, Don't believe everything you think, 생각하기를 멈춰 라는 이야기였고, 이것을 이해한다면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초월적인 영감에 다다를까? 나를 몰입하게 만드는 생각을 점점 하면 되죠. 불안은 통제 없는 생각이고 몰입은 생각 없는 통제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서 몰입하는 순간, 창조하는 순간, 사랑하는 순간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똑똑한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고 현명한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은 확실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밤이 늦었어요. 오늘 함께한 책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였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런 건 저한테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그래도 제가 좀 책을 빨리 읽고 잘 설명하는 설명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몰입하게 만드는 시간들이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세미나가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부자 되는 사람의 비밀이라는 무료 세미나를 하는데 네, 그 세미나 여러분 함께 하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부담 없이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편안하고 좋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되게 좋았잖아요. 이 책을 읽고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엑깃을 쫙 짜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본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하늘을 한번 다 경험한 새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을 잊지 말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안에서 창조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해요. 저와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김세혜 혹은 네이버 카페 리치서클 아카데미 오셔서 저랑 연회원이 돼서 1대1로도 대화도 하고 그룹도 만나고 매달 이렇게 만나고 수업 듣고 하는 거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